네, 제가 발표드릴 제목은 Universal Learning Machines 뭐 이렇게 잡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머신러닝이 특히 딥러닝을 통해서 많은 발전을 하고 인공지능에서 새로운 브레이크스루들을 이루고 있는데 그런 현재 수준을 잠깐 살펴보면서 그렇지만 사실은 어쩌면 우리가 지금 너무 로우 행잉 프루트만 추구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원래 AI가 하려고 했던 인간 수준의 인공지능에 도달하려면 어떤 연구가 더 필요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 그것을 이루려면 특히 머신러닝 관점에서 기계학습 기술이 어떤 식으로 더 발전해야 될지를 생각해 보고 그러한 핵심 기술의 하나로서 제가 보편 학습 기계라고 이름을 정한 Universal Learning Machine. 그래서 끊임없이 학습할 수 있는, 끊임없이 인공지능이 스스로 지능을 향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어떤 걸까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만약 그런 게 이루어진다면은 그 다음에 앞으로 인공지능이 어떤 단계를 통해서 정말로 인간 수준의 AI에 도달하게 될 수 있을 것인지 중간 과정을 한번 6단계로 제가 나누어 봤고 그에 대해서 같이 논의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 톡은 아주 기술적인 톡은 아니고요. 되게 브로드한 좀 과거와 미래를 조망해 보는 그런 있습니다. 최근 머신러닝이 잘 아시다시피 사실은 상당히 발전했고요. 시리, 왓슨, 뭐 구글 무인차, 그다음에 알파고, 그다음에 스마트 스피커 알렉사, 그리고 아주 최근에 이제 GPT-3라는 이런 거대 AI 플랫폼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급격한 이제 발전의 기반을 살펴보면 사실은 머신러닝이 그 새로운 테크놀로지로 인공지능의 테크놀로지로 쓰이고 있고 특히 최근에 이제 지난 한 10년 동안 딥러닝이 이거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런 이유를 한 가지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예가 사실은 딥블루하고 알파고를 한번 비교해 보는 건데 딥블루는 체스 머신이고 체스 머신 인공지능이 1950년대에도 벌써 튜링이나 샤넌이 체스 프로그램을 짰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근데 세계 챔피언을 처음 했는데 47년이 걸렸습니다. 거의 50년이 걸렸어요. 그때 97년에 이제 IBM이 만든 딥블루라는 AI 전용 어떻게 보면 슈퍼컴퓨터가 세계 챔피언 게리 카스파로프하고 대결을 해서 이겼는데 50년이 걸려서 체스를 이겼는데 그거보다 훨씬 어려운 바둑은 5년 만에 정복을 해버렸습니다. 딥마인드가 2010년에 창업했는데 2015년, 16년에 이세돌을 이기는 일이 5년 정도 만에 일어났죠. 어마어마한 놀라운 일입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비슷한 예가 구글 무인차 같은 경우도 사실은 놀라운 일입니다. 2005년 정도에 벌써 한번 아리조나 사막에서 간단한 무인 주행 테스트가 있었는데 불과 한 10년 지나지 않아서 상용화로 들어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GPT도 놀라운 일인데 이런 것들이 모두 사실은 머신러닝을 통해서 발전을 하게 된 거고 그래서 사실은 인공지능의 역사를 머신러닝 전과 머신러닝 후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고 머신러닝 전이 클래시컬한 AI라면 현재 인공지능은 이제 마더넌한 AI, 현대 AI로 들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이 뭔가를 한번 다시 짚어보자면은 사실은 이 정의를 원래 머신러닝 좀 더 브로드하게 쓰면은 좋은데 현재 하는 머신러닝 연구는 사실은 이거의 일부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짚어보자면 사실은 머신러닝을 얘기하기 전에 그 일반적인 학습 시스템, 사람이나 동물을 포함해서 뇌를 포함해서 살펴보자면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획득한 경험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모델 M을 자동으로 구성해서 스스로 성능을 향상하는 시스템. 그래서 중요한 건 스스로 성능을 향상하는 거고 경험을 통해서 경험은 보통 데이터에 축적되죠. 그래서 그리고 결국은 어떤 knowledge를 만들고 모델을 만들어서 인공지능이 더 똑똑해지고 문제를 더 잘 풀도록 하는 학습을 통한 지능을 향상하는 시스템으로 머신러닝을 보통 정의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데이터로부터 모델을 만드는 거라고 우리가 지금 하는 많은 기술들이 이거를 연구하지만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것만이 다가 아니고 학습이라는 건 결국은 경험을 통해서 꾸준히 성능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식을 늘려가는 그리고 모델을 계속 개선해가는 끊임없는 과정이라고 보는 것이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게 인공지능, 특히 인간 수준의 인공지능을 개발하는데 아주 중요하고 그렇지만 지금 조금 잊어먹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습을 이제 인공지능 관점에서 보면 아주 중요한 건 스스로 self-improving 하는 시스템. 그다음에 약간 데이터 마이닝이 머신러닝을 많이 쓰는데, 그러니까 아니면 모델링 분야에서 데이터 기반으로 어떤 모델을 하는 거. 그다음 컴퓨터공학 관점에서 보면 좀 더 앰비셔스하게 얘기하면 사람이 프로그램을 짜는 게 아니고 이제 머신러닝은 기계가 스스로 프로그램을 짜는 겁니다. 그래서 오토매틱 프로그래밍 아직은 초보지만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특히 머신러닝을 프로그래밍하고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을 코딩하는 거는 알고리즘을 사람이 생각한 다음에 그걸 코드화해가지고 기계한테 집어넣어주고 기계는 빠르게 실행만을 하는 게 보통 컴퓨터를 쓰는 방법인데, 지금 머신러닝은 그게 아니고 입출력, 내가 개발하고자 하는, 설계하고자 하는 알고리즘이나 프로그램의 입출력에 대한 데이터만 주고 입력 X를 출력 Y로 매핑을 해주는 F라는 일반적인 함수, 이게 예를 들면 C나 자바 프로그램 같은 게 되겠죠. 그거를 예를 들면 딥러닝 구조 같은 거를 이용해서, 신경망 구조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으로 자동으로 짜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적인 차이가, 머신러닝이라는 거는 문제에 대한 답을 주는 거라기보다는 문제를 주면 답을 주는 프로그램을 출력으로 주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머신러닝은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 감독학습, 무감독학습, 보통 강화학습 이 정도로 나누죠.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 같은 경우는 감독, 무감독이 섞여 있는 거라고 보면 되고, 그래서 주어지는 데이터의 성격이 다릅니다. 문제 성격이 다릅니다. 감독은 출력에 대한 명확한 답을 아는 경우고, 무감독은 출력을 모르는 경우고, 강화학습 같은 경우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sequential decision making, 시간적으로 순서가 있는. 감독, 무감독 학습에서는 데이터가 순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다른 순서라도 학습의 결과는 똑같은데 반해서 강화학습은 순서가 다르면 상당히 다른 결과를 가져오죠. 그래서 이런 머신러닝 시스템을 개발하는 전반적인 방법을 한번, 보통 우리가 쓰는 방법은 보면 문제를 정의하고 그 문제를 풀기 위한 데이터를 먼저 많이 모읍니다. 데이터를 모으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했을 때 어떤 오브젝티브 펑션을 최적화할 거냐 하는 그 목적 함수를 정의하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학습할 모델의 구조를 설계합니다. 이게 딥러닝 같으면 딥 뉴럴넷 같은 구조의 어떤 모델의 구조를 설계하겠죠. representation을 설계합니다. 그게 learning architecture고, 그 다음에는 주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이 learning architecture를 목적 함수에 최적화하도록 하는 학습 알고리즘을 돌려서 그 목적 함수를 최적화하는 어떤 모델 구조를 찾아냅니다. 그 모델 구조가 결국 아까 말씀드린 프로그램 같은 거고, 결과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기계가 스스로 프로그램을 설계한 거고, 어떻게 보면 알고리즘을 설계한 거고, 코드화한 것까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자동 프로그래밍 같은 성격이 됩니다. 물론 여기서 문제가 잘 정의되고 데이터가 많이 주어진다면, 그러면 나머지는 상당 부분 머신러닝 이용자 입장에서 보면 자동으로 AI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내지는 머신러닝이 오랜 동안 연구한 거는 그럼 어떤 목적 함수가 중요하냐, 사실은 이론적인 머신러닝 이론적인 부분이 이런 것들을 주로 다루고 있고, 여기 제가 시간 관계상 그냥 열거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목적 함수들이 정의되어 있고 연구되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모델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문제를 잘 푸는가, 머신러닝의 핵심 연구에 속합니다. 모델의 representation,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딥러닝 구조죠. 대부분이 딥러닝 구조를 쓰는데 복잡한 문제를 풀 경우 다양한 딥러닝 구조, 결국 모델의 스트럭처 플러스 파라미터를 포함한 러닝 아키텍처에 많은 연구가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그거를 최적화하는 알고리즘도 역시 오랜 동안 연구가 됐고, 파라미터를 튜닝하는 알고리즘, 스트럭처까지 학습하는 알고리즘, 디터미니스틱하게 할 거냐, 스토캐스틱하게 할 거냐, 아니면 모델이 디스크리미너티브한 거냐, 제너러티브한 거냐, 최근에 제너러티브한 모델들이 많이 연구되고 있고요.
다양한 주로 이제 그레디언트에 기반해서 백프로퍼게이션 알고리즘 같은 그레디언트 서치 방법들이 일반적으로 효율적이기 때문에 많이 쓰입니다. 최근 딥러닝을 보면 지금까지의 큰 머신러닝의 틀에서 사실은 크게 달라진 게 별로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명확하게 달라진 거는 기존의 머신러닝, 지난 한 60년 머신러닝 연구에 비해서 모델의 복잡도가 representation power를 급격하게 향상시킨 모델 구조를 쓰는 게 딥러닝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 신경망 구조를 보면 이게 convolutional neural net 같은 구조인데 입력이 들어오면 출력으로 변환을 하는데 X를 주면 Y를 생성하는 F라는 함수를 만드는데 층을 많이 쌓아서 아주 복잡한 그리고 일종의 설계가 들어간 convolution kernel 같은 게 설계가 들어간 다양한 아키텍처를 설계해서 문제를 푸는데 모델의 복잡도가 그냥 커지면 일반적으로 머신러닝 이론상 오버피팅 해가지고 성능이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보면 딥러닝이 계속 성능이 좋아지고 있죠. 아이러니라고 볼 수도 있는데 사실은 아이러니가 아니고 생각해보면 모델의 복잡도는 높였지만 사실은 옛날보다 우리가 하는 문제 복잡도도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복잡도가 높으니까 모델 복잡도를 높여도 데이터가 충분히 많다면 성능은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그래서 계속 더 복잡한 모델로 더 어려운 인공지능 문제를 푸는 거라고 볼 수 있고 여기 전제권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데이터와 어마어마하게 많은 컴퓨팅 파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두 개가 지원할 수 있으면 여전히 AI 문제를 머신러닝 방식으로 더 계속 풀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예를 들면 사람 얼굴을 분석하기 위해서 역시 convolutional neural net 구조 같은 거 이게 페이스북에서 개발한 딥페이스라는 기술인데 사람 얼굴을 분석해냅니다. 그래서 다양한 특히 이제 지난 한 10년 동안 딥러닝 구조들이 대부분 쓰이고 있고 보면은 convolutional neural net이나 autoencoder 모델, 뭐 recurrent neural net 계열 이런 것들이 약간 primitive building block 같은 딥러닝 구조라고 볼 수 있고 최근에는 이런 것들을 조합해가지고 더 복잡한 이제 문제를 푸는 마치 우리가 프로그래밍 개념에서 block structured programming 뭐 이런 개념이 등장했듯이 머신러닝에서도 지금 딥러닝 구조를 모듈로 해서 이거를 다시 결합을 해가지고 더 어려운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그리고 그게 자동화되는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end-to-end learning 개념이 등장해서 이게 컴퓨팅 파워가 좋아졌기 때문인데 원하는 입력과 출력만 주면은 나머지는 알아서 기계가 다 자동으로 모델링을 해주고 설계를 해주는 단계까지 저희가 와 있습니다. 특히 recurrent neural net 같은 구조도 그렇고 그래서 아주 복잡한 입출력 구조를 갖는 데이터를 학습할 수 있는 하기 시작했고 그러한 예의 하나로서 여기 잠깐 보여드리면 지금 이거는 저희가 한 실험인데 뽀로로 만화 영화를 기계가 학습해가지고 뽀로로 만화 영화의 내용에 대해서 질문과 대답을 할 수 있는 비디오 question answer 뭐 이런 기술을 연구를 했고요. 그래서 뽀로로 만화 영화에는 만화 영화의 영상이 있고 그거의 시퀀스입니다. 비디오니까. 그 다음에 거기에 대응되는 글이 있는데 글하고 영상하고 결합된 비디오를 기본적으로 스토리까지 생각해서 학습을 한 다음 사람이 그 학습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언어로 대답을 해주는 이런 연구들이 지금 최근에 지난 한 5년 사이에 이런 연구들이 많은 그룹에서 하고 있고 회사들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한 한 가지를 보시면 점점 이제 딥러닝 구조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비디오가 들어오면 그거를 임베딩 해가지고 다시 저차원 스페이스에 매핑을 한 다음에 거기서 개념을 또 다이얼로그 텍스트하고 결합을 해가지고 또 그걸로부터 다시 텍스트에 연상되는 비전 정보 같은 걸 결합한 다음에 결국은 그걸 scene description이나 이런 거하고 다이얼로그, 비전하고 랭귀지를 결합해가지고 그라운딩된 컨셉을 만든 다음에 그걸로부터 주어진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언어로 생성하는 그래서 다양한 사실은 모듈들마다 딥러닝 구조를 쓸 수도 있고 이거를 다시 캐스케이딩 해가지고 아주 복잡한 어떤 대답을 할 수 있는 이런 모델들이 전형적으로 최근에 많이 연구가 됩니다. 이런 거를 써가지고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로봇에다가 이런 기술을 이식해서 로봇이 뽀로로 만화 영화를 보고 사람하고 영어로
대답을 하는 이런 예를 들면 영어를 교육하거나 독거노인하고 그 뽀로로 만화 영화를 보면서 그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든지 하는 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로봇컵 대회에서 지금 말씀드린 기술을 잠깐 시연한 거고요. 다시 한번 보시면 그래서 여기 있는 로봇이 뽀로로를 공부를 했다. 그 다음에 사람이 질문을 하면 질문에 대해서 question answer 대답을 해줍니다. 다시 한번. Hey, Jin Young, did you have a good day at school? Hi, Pepper. It was okay. For now. Well, what game were they playing? They are playing hide and seek. And Loopy served fish for dinner. 네. 자, 그래서 좋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지금 머신러닝 방식으로 우리가 많은 AI 문제를 푸는데 기본적으로는 데이터를 많이 준비하고 목표 함수를 잘 설계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학습할 프로그램의 구조, 예를 들면 딥러닝 모델의 구조, 아키텍처를 설계한 다음에 주어진 목표 함수에 대해서 최적화하도록 학습 알고리즘을 돌립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사이클을 반복하면서 주어진 문제에 대한 AI 문제를 자동으로 해결하는 시스템을 만듭니다. 자, 여기서 이제 크리티컬하게 한번 질문을 해보면 지금 보면 대부분의 문제를 지금 특히 딥러닝 방식이 하는 거는 입출력 F, X는 Y라는 W가 이제 프로그램의 구조인데 비교적 한 스텝 만에 추론을 해가지고 답을 얻을 수 있는, 비록 입력하고 출력은 상당히 복잡하지만 심지어는 영상이나 글, 심지어 비디오까지도 처리를 하는데 그렇지만 논리적으로 봤을 때 한 개 추론만 하면은 답이 나오는 간단한 어떻게 보면 매핑만을 주로 학습하는 매핑 자체는 상당히 복잡하긴 하지만 스텝 바이 스텝 멀티플 추론으로 보자면 상당히 단순한 추론만을 하는 그런 거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비판적으로 봐서 그래서 지금 딥러닝을 그래서 원래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인공지능의 꿈이었던 인간 수준의 AI를 우리가 도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문제를 푸는 I am ready. Please open the door. 그래도 실격 안 당했으니까 됐어요. 여기 보시면 가상 환경에서 어떤 미션을 심사위원한테 로봇이 받아가지고 말을 이해해야 되죠. 그다음 환경을 이해해야 되죠. 그다음에 움직여서 플래닝을 해야 되죠. 미션을 말을 받아서 수행해야 Say 됩니다. Pepper and give a command 1 second after beep. I am at your service. Pepper? The exact command is say the time to take is at the kitchen table. Am I correct? Please say 키친 테이블이 웨이포인트가 안 들어가서 그냥 키친으로 가고 있어요. 그걸 저 어떡하냐, 그러니까. 이 미션을 전달받았고 그거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30회 가가지고 네, 그런 거 없어. 완전 딱 포인트야. 익색 포인트를 가야 돼? 지금 시간의 관점에서 보면 머신러닝은 이걸 확실하게 어떤 타임아웃 스텝까지 해당하는 기술만을 연구하지 인터파스 미션을 수행하는 인간들을 학습을 하려는 수준은 found targets. 09 July 28, 2028, 2017 paper. Kitchen table. Moving to GPS hour start point. 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전체 태스크를 전체를 어떻게 학습할 수 있을까? 이거에 이제 진짜 머신러닝 관점에서 연구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로 돌아가서 자, 지능이란 과연 진짜 지능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딥러닝 가지고 많은 문제를 풀고 있지만 그거는 진짜 지능의 상당 부분 일부에 해당하는 성격이 강합니다. 특히 감독, 무감독 학습 문제를 보자면 강화학습 문제의 경우는 가상세계에서 주로 일어나는 것만 빼고는 상당 부분 이런 챌린지에 가까운 문제를 어느 정도 건드리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능이라는 걸 보면 상당히 불확실성 하에서 불확실성이 아주 중요합니다. 학습을 하는 이유가 다 불확실성을 다루기 위한 건데 어떤 문제를 푸는 능력이 학습이라고 보고 과연 지금 하는 우리가 딥러닝을 하는 게 많은 것들이 어떤 문제를 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진짜 문제 푼다는 거는
한 스텝 만에 답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탐색을 해야 되고 sequential decision making을 해야 되고 여러 번 반복적으로 뭔가 수행해서 long-term의 미션, goal을 수행하려는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어야 좀 더 인간 수준 지능에 도달하는 AI 기술이 될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학습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 세상, 주변 환경, 풀고자 하는 문제에 대한 모델을 경험으로부터 자동으로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실제 문제 적용할 때 불확실성을 낮춰주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문제를 풀 때 계산을 해가지고 풀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머신러닝은 미리 학습을 해가지고 현장 상황을 미리 모델링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시뮬레이션에서 현장에서는 학습된 거를 가지고 바로 적용해서 빠르고 안정적으로 문제를 푸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고 이런 관점에서 머신러닝이 이 문제를 다루려고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자체가 지금까지 사실은 환경을 많이 무시했는데 그래서 기존의 인공지능 지난 60년 역사를 보면 사실 초기 30년은 주로 환경을 주로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지식에 기반해 가지고 초기 30년은 지식에 기반해서 추론만을 하려는 사람이 프로그래밍한 지식, 기계한테 집어넣어준 지식만 이용해서 프로그래밍 하려는 이런 어프로치를 주로 취했다면 그렇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딥러닝, 머신러닝 방식은 극단적인 반대 방법인데 지식은 무시하고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대신에 극단적으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지식을 추출하려는 이런 시도인데 아직까지는 옛날에 AI가 시도했던 그런 고급의 상위의 지식까지는 자동으로 만드는 것은 이제서야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이 부분이 앞으로 발전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그러한 지식이 진짜로 환경하고 상호작용하면서 행동이나 경험을 통해서 축적되면서 그러면서 상식도 갖추는 이런 지식으로 발전할 수 있는 이거는 학습이 없이는 되지 않겠죠. 이런 방향의 인공지능 시스템들이 연구돼야 되고 그래서 AI를 이제 인지 능력을 갖는 시스템,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거기서 상호작용하면서 행동도 하면서 롱텀 골을 성취하려는 목표를 향해서 가려는 이런 에이전트로서의 인공지능이 좀 더 연구돼야 되고 그래서 가장 큰 차이는 닫힌 세계에서가 아니고 열린 세계로 물론 강화학습 같은 경우 가상세계, 특히 게임의 세계에서 알파고도 그렇죠. 바둑이라는 걸 가상세계로 만들어 놓고 좌표의 세계에서만 뭔가 추론을 합니다. 근데 그거보다 좀 더 열린 세계로 나가서 불확실성이 많이 있는 문제에서 추론을 하거나 학습하는 게 앞으로 챌린지를 해야 되고 그게 남아있는 숙제입니다. 오픈 월드로 나간다는 게 가장 큰 수 있고요. 그러려면 인지적인 시스템 AI를 제대로 개발하려면 머신러닝 관점에서 다양한 챌린지가 있습니다. 실세계를 다뤄야 되고 실생활, 실시간 사실은 빨리 하는 거 중요합니다. 정확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특히 멀티 센서리 스트림 데이터 같은 걸 다룰 수 있어야 되고 실시간에 perception action 사이클이 일어나고 리얼 타임, 리얼 라이프의 컨텍스트를 다뤄야 되고 오픈 엔디드 된 문제. 그다음에 지금까지 머신러닝이 가정하는 ID, 모든 데이터는 독립적이고 같은 분포로부터 추출됐다고 하는 가정 같은 것이 무너집니다. 다이나믹한 시스템이 됩니다. 왜냐하면 움직이거나 환경을 변화시키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가정이 무너지고 또 다른 가정으로 non-stationary하면 스테이셔너리한 가정도 무너지고 그래서 불확실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빠르고 유연하고 안정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을까, 끊임없이 학습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난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Universal Learning Machine이라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학습 기계는 그러니까 보편적인 학습 기계, 어떤 상황이 주어져도 거기서 끊임없이 fully autonomous하게 환경을 점점 더 이해해 나가면서 끊임없이 학습해가지고 스스로 성능을 향상하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사람의 인터벤션을 받지 않고 끊임없이 스스로 그러니까 recursively self-improving 하는 형태 재기적으로 스스로 계속 성능을 향상하는 끊임없이 학습하는 이런 학습 엔진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그런 거를 만든다고 하면 지금 학습에서의 그 앞에서 살펴본 것에 적어도 3가지 컴포넌트가 추가돼야 됩니다.
하나는 모델의 구조를 자동으로 환경에 대해서 적응함에 따라서 셀렉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연구는 지금 어느 부분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토 ML, 오토 DL 같은 그래서 머신러닝, 딥러닝 모델을 자동으로 구축하는 이런 기술들은 어느 정도 발전하고 있고 아주 중요한 문제는 지능이라는 게 스스로 환경을 익스플로레이션 해가면서 스스로 가르치고 지식을 습득해야 되는데 데이터를 지금 머신러닝은 누가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에이전트가 스스로 찾아서 학습을 할 수 있어야 될 거고 한 단계 더 진화한다면은 목적 함수조차도 에이전트가 스스로 결정하거나 변경하거나 그래서 자기 반성하는 능력, 일종의 메타 레벨의 인지 능력 이런 것들이 추가돼야 되면 그래서 내가 지금 상황에서 어떤 데이터를 학습하는 게 더 효과적이고 어느 데이터를 학습하기 위해서 뭐를 하는 게 필요한지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지금까지 머신러닝이 데이터가 주어질 때 모델을 만드는 거로 봤다면 이번에는 반대로 보는 겁니다. 내가 가진 현재의 모델을 가지고 어떤 데이터를 학습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가 데이터를 모아가는 과정이 학습이라고 보는 발상의 전환을 할 수 있는 오히려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리서치 퀘션으로 명확히 하나 던진다고 하면 24시간 끊임없이 쉬지 않고 일주일 동안 예를 들면 사람의 도움 없이 스스로 계속 학습할 수 있는 에이전트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지금 보면은 전부 다 놀고 있죠. 그래서 그러지 않고 끊임없이 뭐라도 계속 끊임없이 학습할 수 있는 사람이나 동물은 이거는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로보컵 대회에서 서울대 팀이 나가서 저는 2등을 했던 시나리오인데요, 비디오인데요. 그러니까 가정 환경에서 다양한 태스크들을 수행합니다. 지금 이 보시는 비디오에서는 사실은 많은 부분을 하드 코딩 해가지고 이 태스크를 현장 상황에 잘 맞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드와이어드 코딩이 된 부분이 많습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머신러닝을 당연히 많이 썼고요. 지각하는 부분, 컨트롤하는 부분은. 근데 궁극적으로는 이런 태스크 자체를 플래닝하고 어느 태스크를 할 때 어떤 거를 먼저 할지 결정을 하고 이런 부분까지 그냥 미션만이 주어지고 나머지를 머신이 다 해야 된다고 하면 이런 거를 하는 게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리커시브하게 스스로 재기적으로 자기 성능을 향상하려면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머신러닝 큰 틀에서 보면 PALM-DP 형태, Partially Observable and MDP, 그러니까 강화학습의 큰 틀이죠. 그거보다 더 나가는 제너럴한, non-stationary하고 오픈월드에서 동작할 수 있는 이런 프레임워크가 필요하고 거기서 끊임없이 학습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perception action 꾸준히 하고 있고 reward 펑션이 오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reward 자체도 현재 학습 상황에 따라서 스스로 변경할 수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목표 자체도 서브 골을 제너레이션 하면서 태스크 자체의 변형, 골을 어댑테이션 하는 그러니까 가장 상위의 셀프 리플렉션 하는 이런 자기 반성적인 추론을 할 수 있는 메타 레벨의 추론을 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뭐를 학습해야 되고 그 학습을 하기 위해서 어떤 데이터를 먼저 테스트해 봐야 되고 그런 걸 얻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하고 그 다음에 현재 상황에서 행동을 해가지고 지식을 축적하기도 하고 문제를 풀기도 하는 그거에 밸런스를 맞추는 이런 프레임워크이 그래서 그거의 초기 프레임워크로 여기 제가 지금 한 슬라이드에 요약을 한 것이 이게 초기 스키마가 되겠습니다. 아직은 연구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초기 모델, 내가 perception 모델, 액션 모델, reward 모델,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 하는 transition 모델 이런 기본 초기 모델로 출발을 하지만 이 중에 어느 하나도 확실하다고 가정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아직은 초기 상태. 이게 학습이 진행되면서 행동을 하면서 추론을 하면서 물론 이게 시뮬레이션 환경에서도 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리얼 월드하고 인터랙션하는 퍼셉션 액션이 아주 중요한 환경을 생각하고요.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트랜지션 모델이나 퍼셉션 모델 자체도 계속 끊임없이 학습을 해야 됩니다. 세상을 알아가게 되는 그러면서 문제를 풀어가게 되는
그다음에 심지어는 풀어보고 목표 자체도 수정할 수 있는 이런 여러 단계의 상당히 하이라키칼한 그러면서 리커시브하게 연결되어 있는 스스로 자기 개선을 하는 이런 방법이 기본 틀을 제공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연구의 초기 단계에 아직 있지만 조금 이따 몇 가지를 보여드릴 텐데 이런 방식으로 한다면 인공지능이 앞으로 사실은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는데 현재 AI 단계는 어디고 앞으로 어디로 갑니까?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 그런 관점에서 인공지능의 수준을 한 6단계로 레벨 6로 나누어 봤습니다. 그래서 레벨 1은 과거입니다. 사실 전문가 시스템처럼 사람이 아는 지식을 기계한테 프로그래밍 해가지고 휴먼 프로그래밍이죠. 에 의해서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방법이 과거 클래시컬한 AI가 했던 단계라면은 지금 하고 있는 게 레벨 2 정도라고 볼 수 있고 주로 딥러닝을 써가지고 딥러닝 모델을 자동으로 설계까지 하는 이런 방식, 그러니까 모델 셀렉션 프로블럼을 자동으로 푸는 단계를 지금 많이 연구하고 있고 이제 어느 정도 그 다음 단계는 기계가 스스로 데이터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를 스스로 찾아가지고 만들어내면서 셀프 티칭을 하는 스스로를 자기 자신을 가르치는 이런 단계가 레벨 3 정도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방향의 연구도 어느 정도 지금은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나 뭐 이런 방식들이 약간은 그런 방향의 초기 단계 정도죠. 그렇지만 이거는 주어진 프리트레이닝 이런 것도 그런 단계인데 초기 단계에 있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게 아니고 약간 그 퍼셉션 모델이나 트랜지션 모델 같은 것 자체도 문제 정의 자체도 경험을 통해서 학습해 나가야 되는 상당히 액티브한, 인터랙티브한 이런 에이전트로 발전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더 나가면 그 다음 단계가 이제 꼴을 저절로 어댑테이션하는 이게 아마 Universal Learning Machine의 초보 단계, seed 정도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self-reflective한 시스템으로 가는 그걸 레벨 4라고 볼 수 있고 이런 기초가 다져진다면은 그래서 보편적인 학습 기계 기술이 기반을 형성한다면은 그 다음 단계로 아마 Human Level AI에 아마 도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큰 차이는 아마도 사람이 갖춘 다양한 센서 정보나 이런 유연성 이런 것들 심지어는 어떤 궁극적으로 인간만이 가졌다고 흔히들 보는 이런 다양한 특성 같은 것들도 일부 기계가 흉내내야 되면은 아마 휴먼 레벨 AGI로 갈 수 있을 것이고 사실은 휴먼 레벨 AI로 간다면은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슈퍼 휴먼 AI로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기계가 사람보다 잘하는 특징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사람이 그동안 잘해왔던 것들의 일부를 흉내내서 셀프 티칭이나 셀프 리플렉티브한 이런 특성들을 기계가 갖추기 시작한다면은 그거하고 기계는 결합하면은 인간을 금방 사실은 능가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것입니다. 사실은 알파고 같은 경우가 한 가지 예죠. 바둑에 관한 사실은 사람을 이미 능가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렇지만 알파고가 두는 바둑은 반쪽짜리 AI입니다. 사실은 좌표의 세계에서만 좌표만 가지고 바둑을 두는 거지 바둑이 뭔지도 모르고 실제로 바둑 돌을 놓다가 만약에 살짝 옆에 돌을 건드려서 불확실성이 생기고 그 좌표를 망가뜨리게 된다면 알파고의 지금 알고리즘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실세계 오픈월드에서 불확실성을 다루면서 제너럴한 지능을 갖는 이런 기술은 여전히 아직 연구돼야 됩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들은 각 레벨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추가로 설명을 했습니다만 방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레벨 2 AI로 하면 AI가 알고리즘을 스스로 만든다. 예를 들면 GPT-3 같은 게 이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어떤 질문을 해도 대답을 해주는 예를 들면 question answer 해주는 오라클 같은 이런 기술이고 지금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르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단계는 레벨 3는 AI가 학습 데이터를 스스로 생성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고 사람을 보면 사람이 어떻게 Hard to reach toys by stretching and grabbing. 6-month-old babies will enjoy holding a small toy and shaking it about.
It'll be a few more weeks before your baby can use his thumb and fingers to pick up small objects. Babies will not have a definite hand preference at this time. This typically develops. 그래서 물체를 인식하는 게 눈으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손으로도 하고 입으로도 하고 터치로도 하고. 그래서 상당히 다른 방식으로 물체를 인식할 수도 있고 Nose. 언어를 학습하는 것도 Where's 마찬가지입니다. your eyes? Where's your teeth? Where's your toes? 우리가 언어를 지금 하는 GPT-3 같은 언어 모델은 텍스트 기반으로만 학습을 해가지고 스마트 스피커도 그렇고 시리도 그렇죠. 이거의 한계는 명확합니다. 사람하고 생각해 보면 텍스트로만 한 거에 지식이 그라운딩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텍스트로만 연상하는 거에서 오는 한계. 그러니까 예를 들면 GPT-3가 그리고 시각이 없기 때문에 이게 무슨 색깔이에요라고 질문을 한다면 절대로 대답을 못합니다. 시각이 없이는. 제가 어디를 가리키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거의 컬러를 인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주 간단한 엘리먼트지만 지금 미싱된 걸로 보면 언어 능력의 한계도 명확할 거고 이런 면에서 그런 지식이 그라운딩되고 상식이 포함된 어떤 지식으로 발전해야 언어적인 질문에 대해서도 올바로 대답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넘어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레벨 4가 되면 AI가 목표를 스스로 수정을 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정말로 self-reflective한 learning, 그 다음에 실험에 의한 학습. 사실은 어떤 가설을 기계가 가지고 그 가설을 검증하거나 테스트하기 위해서 실험을 설계해서 데이터를 모으고 그걸로부터 다시 실험을 서포트하는지 아닌지를 테스트해서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 지식을 보완해 나가는 recursive하게 self-improving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발전할 것이고 이게 앞에서 우리가 정의한 Universal Learning Machine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거의 한 예를 들면 어떤 로봇 암이 여기 집은 책상을 정리해줘 이런 미션을 하나 받았다고 하면 아주 제너럴한 이런 미션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정리를 할 것인지 다양한 골을 세워야 되고 그 골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어떤 순서로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계획해야 되고 그 계획을 제대로 실행하기 위해서 주변 환경이나 물체를 인식해야 되고 그걸 옮기기 위해서 행동을 해야 되고 전체적인 전략 포함해가지고 계획을 하면서 그걸 실행하고 그 도중에 다시 문제가 생기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추론을 해야 되고 그 추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다시 뭔가를 학습해야 되고 이런 과정들 같은 것들이 그래서 꾸준히 서로가 물고 물리는 마치 우리가 학습 알고리즘의 expectation maximization 알고리즘 같은 형태 현재 아는 걸 가지고 모르는 거를 추론하고 그 모르는 거를 가지고 뭔가를 해본 다음에 현실 세계하고 매칭을 해가지고 다시 이게 얼라인 돼서 맞아떨어질 때까지 끊임없이 계속 학습하고 추론하는 이런 알고리즘이 탑재되면 정말로 끊임없이 학습하는 이제 에이전트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레벨 5로 간다면 인간 수준인데 이 경우는 정말로 기계가 상식이나 창의성을 가지고 다양한 문제, 영역 일반적인 이런 문제를 아마 푸는 게 될 것이고요. 그런 거에 지금 인공지능 현재 수준에서의 꿈이라면은 아까 잠깐 보신 것처럼 가정 환경에서 지금처럼 여기처럼 태스크 하나가 주어졌을 때 그 태스크만 수행하도록 만들어진 AI가 아니고 제너럴하게 언제 어떤 태스크를 수행할지조차도 결정할 수 있고 그걸 가장 효율적으로 빠른 시간에 하기 위해서 목적 함수 자체도 설계하는 그런 방식까지 발전하면 그게 아마 레벨 5 AI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레벨 6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보다 기계가 가진 장점을 이용해서 더 빠르고 정확하고 효율적인 이제 일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약해 보면 저희가 지금 딥러닝을 통해서 최근 특히 지난 10년 사이에 AI가 급격하게 빨리 발전하고 있기는 하지만 원래 인공지능이 생각한 인간 수준의 AI 문제를 다시 생각해 본다면은 아직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초보적인 단계에 있습니다. 특히 머신러닝 관점에서 보면. 그리고
인간 수준 AI에 하려면은 사실은 머신러닝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학습을 하지 않고 그거를 다 사람이 프로그래밍하거나 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보편 학습기계와 같은 끊임없이 지금은 당장은 좀 느릴지 모르지만 끊임없이 쉬지 않고 학습하면서 스스로 성능을 향상해 나갈 수 있는 이런 기술이 개발되어야만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인간 수준 AI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인지적인 능력을 갖는 에이전트로 AI를 바라보는 게 아주 중요하고 그런 인지적인 에이전트를 학습시키려는 학습 방식으로 스스로 개선하도록 만들려는 머신러닝 연구가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서 우선 마치겠습니다.